안녕하세요. 이데일리원 김선상 파트너입니다. 자,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죠. 남부지방에는 또 물폭탄이 또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비 피해들 없이 다들 좀 조심들 하시고, 이번 주도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그다음 이제 1등급 대장주 위주로 또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넘기고 나서 또 조금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뭐 상승 파동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승 종목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좀 조정도 받기도 했지만은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어드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7월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7월 말로 가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4월 달 이후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8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갔고, 뭐 코스닥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상승을 많이 한 것들,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소 쪽에 이제 조방원이라 해서 조선주, 방산주, 그다음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주도 섹터하고 주도주죠. 그러니까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 탄력들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완전히 고점 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못 오른 것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급등을 했죠. 물론 이제 중국 쪽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반덤핑 관세 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중국 쪽에 또 관세 폭탄을 또 매기기는 흑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겼고, 캐집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2차 전지 쪽은 작년 이후에 하락폭이 컸고, 그다음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보면은 또 제약주하고 바이오가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나 제약주들은 또 한동안 그렇게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은 지속해서 뭐 이제 주도주성,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했지만 그 외 바이오주들은 시세들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 매력이 큰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8월 달에는 좀 뭔가 주도주라든지 섹터가 좀 변할 확률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3,2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좀 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급등을 하고 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죠. 그죠? 3,000이 기준이에요. 지금 3,000을 기준으로 해서 3,000포인트.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이제 3,100이 넘겼죠. 그러니까 100포인트를 넘길 때마다 흔들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큰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조정은 길진 않아요. 조정이 길진 않아요. 근데 또 3,200을 넘어가니까 또 조정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러니까 3,000 이상부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역사적 고점이 사실은 3,316이에요. 정확히. 이게 이제 2021년도 최고치예요. 근데 이제 불과 이제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3,216이 고점이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 그럼 이제 100포인트만 올라가면 역사적 고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100포인트 하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100포인트도 뭐 지수가 지금 이번 주에 좀 눌려서 그렇지 하루에 뭐 30포인트, 40포인트, 50포인트 올리는 게 금방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지수예요, 사실. 저 역사적 고점을 가는 거는 며칠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지수입니다. 단 2, 3일에도 저 뽑아내려면 뽑아낼 수 있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부담감이 커진 거죠,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3,300까지 가더라도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차익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커집니다, 지금. 예, 차익 심리가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100포인트씩 올라갈 때마다 흔들려요. 보면 3,000을 넘기고 3,100을 넘기고 그다음 3,200 넘기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3,300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하반기. 예. 하반기 마지막 종착지. 그럼 이제 하반기 마지막 종착지가 3,300이면 불과 100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00은 금방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조선주, 뭐 방산주, 예? 그다음 원전, 그다음 또 있죠. 이제 뭐 지주사, 뭐 그 외에 이제 은행, 뭐 증권, 보험주들 보면 이번 주에 많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이제는 차익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차익 관점으로 이제 차익을 하고 나오면 어디로 이동할 건가? 자금이. 그걸 봐야 돼요.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제 생각에는 이제 가격 매력이 좋은 쪽이라고 봐요. 가격 매력이 좋은 쪽. 가격이 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원전이나 뭐 은행이나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적으로 싸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적으로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은 이제 없죠. 너무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 매력이 좋은 쪽이 어디냐? 당연히 업황이 안 좋은 2차 전지 쪽. 2차 전지. 그 다음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 제약바이오. 여기가 이제 가격 매력이 가장 좋아요. 가격적인.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최고의 호재는 많이 떨어진 게 최고의 호재예요. 많이 떨어진 게 최고의 호재고 최고의 약재는 많이 올라간 게 최고의 약재예요. 물론 많이 올라가도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로미터는 지수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슈팅이 더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3,300을 가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없다. 예? 크게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직 고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거래소 지수로 보면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 아직 고점을 쳤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최고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았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만약에 이제 슈팅이 나와서 올라가면 굉장히 심하게 아마 폭락할 수도 있어요. 심하게. 그럼 개인적으로 봐서는 3,000이나 아니면 3,000이나 아니면 3,000을 깨는 조정이 한 번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아직은 고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8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8월 달에는 좀 고점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더 올라가더라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가격 매력이 좋은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바닥 탈출한 것들, 예? 바닥주 말고요. 예, 바닥주는 이제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막 찌글찌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닥을 쳐도 요즘은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면 뭐 10개월에서 1년 안 가요. 바닥주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안 가요. 바닥 쳤다고 해도 바닥을 탈출한 거, 바닥주가 아니라 바닥을 탈출한 거를 해야 돼요. 바닥 탈출한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수익을 낼 수 있어요. 바닥 친 거는 바닥은 쳤는데 바닥이라고 해서 들어가 봐야 3, 6, 1년 막 이렇게 시세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바닥을 탈출한 거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고점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지수가 만약에 더 올라가더라도 예? 고점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금들이 가격적으로 매력이 좋은 아까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 매력을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8월 달 어쨌든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못 올랐어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인데 거래소는 역사적 고점, 이제 이게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거래소로 따진다면 거래소는 한 8분 응선까지 온 거예요. 8분 응선. 근데 코스닥은 지금 8분 응선이 아니라 이제 무릎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올해 특징이 코스닥도 올라가긴 했지만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빈약해요. 예, 보시면 이게 바닥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예, 바닥을 탈출한 거예요. 바닥 탈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물론 거래소도 올라갈 종목들이 더 있긴 하지만은 거래소 쪽보다는 이제 자금이 이제 코스닥의 개별 중소형주 쪽으로 좀 더 쏠림 형상이 나오지 않을까.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쪽으로. 근데 이제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들 바닥 많아요. 네, 바닥 많은데 어떤 것들을 집중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2차 전지 있고 예, 많아요. 그다음 이제 제약바이오 있고. 근데 이제 제약주는 거의 대부분 거래소예요. 예, 거의 대부분 거래소 종목. 코스닥 종목이 별로 없어요. 제약주. 근데 이제 바이오는 반대로 바이오는 거의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에요. 예, 여기. 그다음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반도체 쪽이 있죠. 반도체 쪽이 있는데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시가총액 1, 2인데 그건 이제 주도주성 종목이고 이제 중소형주에서 예, 일명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예. 이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에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가격 매력이 좋은 쪽이 자금이 이동한다면 예, 소재나 부품, 장비 쪽, 일명 소부장죠. 예, 소부장. 그다음 2차 전지도 우리가 뭐 오늘 포스코 피체엠이라든지 포스코 계열사들, 그다음 에코프로 형제들이 있는데 포스코 형제하고 에코프로 형제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소부장이 있어요. 여기도 소재, 부품, 장비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꽤 많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도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가 넘어요. 근데 2차 전지 장비나 부품 소재 쪽도 100여 개가 넘습니다. 예, 꽤 많아요. 그 두 개 합치면은 200개가 넘겠죠. 그죠? 근데 이제 200개가 되더라도 그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않겠죠. 다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면 200개 종목에서 여기서 크게 올라가는 거는 예, 제 생각에는 예, 불과 5%에서 10%밖에 안 될 거라고요. 200개 종목에서도 크게 올라가는 건 한 5% 내, 아니면 10% 내. 예, 그 정도 수준이 아마 크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잘 선별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중성주에서 크게 터진 건가. 그다음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약주는 거래소 쪽이 집중이기 때문에 거래소 쪽이 대부분 상장이 돼 있어요. 제약주들은. 근데 이제 제약주는 매출이 잘 나오는 쪽. 예, 이번 주에서 보시면 유한양이 터졌죠. 그죠? 그러면 제약주는 사실은 유한 오늘 녹십자 급등했어요. 그죠? 녹십자. 그다음 또 하나 볼 게 이제 종근당. 요게 이제 제약주의 거의 3인방이에요, 사실. 요게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제 대웅제약이 있어요. 대웅제약. 이런 것들이 매출과 실적과 또 펀더멘탈이 아주 우수한 종목들이에요. 제약주에서도. 예. 제약주에서도. 대표적인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그다음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예, 한미약품도 있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제약사들은 이런 제약사들이 있는데 또 중소형 제약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소형 제약사. 그러니까 좀 시세가 안 나면서 저평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동제약. 예? 우리 그 비타 500 아시죠? 그다음 이제 옥수수 수염차 히트친. 예? 그 광동제약 같은 경우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이 좋은데 주가 되게 못 갔어요. 이제 그런 것들, 예? 제약사, 중소형 제약사들. 근데 대부분 거래소 쪽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코스닥에. 그래서 이게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섹터 내에서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쪽,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는데 실적을 동반하거나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거. 바이오는 물론 이제 실적이 안 나와요.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 외 바이오주들이 실적을 동반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알테오젠은 이제 로열티가 좀 유입이 돼서 좀 매출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것들이나 몇 년 안짝에 들어온 것들은 매출이 그렇게 안 터져요. 근데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쪽, 예? 그런 쪽이 이제 시세가 아마 크게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저분한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8월 달에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여요.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잖아요. 그죠? 올해 이제 하반기 900이나 950까지도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8월부터는 개별 중소형주 쪽에 순환매가 조금 더 그동안은 거래소 쪽에 주도주 위주의 상승 여력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는데 이제 자금들이 이제 그쪽에서 차익하고 이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는 가격적 매력이 좋으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닥을 찍은 종목들 말고 바닥을 탈출한 걸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닥주는 사두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가요. 근데 종목마다 이 바닥주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것들은 3개월 안에 뭐 크게 터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6개월 지나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1년 지나야지 크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닥주를 선점해서 그냥 묻어두면 되긴 하지만 너무 지루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장이 나쁘지 않은데 장이 좋은데 장이 좋을 때 고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주보다는 여러분들 바닥을 탈출한 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탈출. 바닥을 탈출한 거. 바닥주 사놓고 6개월, 1년 기다리면 사실 기회비용 차원에서 상당히 좀 손해보는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아까 이제 섹타하고 이제 8월 이후에 좀 변화가 생길 거다. 그걸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이제 1등급 대장주 매매를 또 이달에 집중적으로 한 거. 이번 주에 또 한 것들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1등급 대장주 매매는 실시간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매일매일 8시 40분부터 10시 사이 개장 전에 근데 이제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치고 빠지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3,300 거래소 지수는 3,300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 부담감이 크고 또 이제 시세가 터진 것들은 이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만 한번 터트리고 나서 조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1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1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래서 이제 급등이 터지는 거에 거의 한 80%가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80, 90%는 이 시간대에 터져요. 이 시간대.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급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시 반까지 지켜봐도 속된 말로 껌딱지예요. 껌딱지. 요즘 종목들이. 껌딱지는 이제 딱 달라붙어 있다.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종목이 안 움직여요. 계속 만약에 아침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1%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가 저 시간대 1시간 내에서 거래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3시 반까지 장 끝날 때 봐도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그냥. 시장이 뭐 이제 더 내려가 버리면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많이 폭락을 안 하면 그냥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다, 마이너스 1.5%다, 아니면 뭐 플러스 1%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계속 그냥 3시 반까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종목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일명 껌딱지 장사라고 그러죠. 껌딱지. 봐봐야 움직이질 않아요. 거의 90%가 그래요. 거의. 그런데 이제 개장하고 나서 이 1시간 안에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는 것들, 이 시간대가 그래서 거의 한 8, 90%가 급등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10시 넘으면 사실은 볼 게 없어요.
10시 넘으면 볼 게 없어요. 1시간 안에 승부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1시간 안에 매매를 집중적으로 사실은 해야 돼요.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9시에서 10시 사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근데 이제 다음날 개장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9시에 개장했는데 이 10시 안에 급등이 터졌다. 그러면 매도, 차익을 해야 되겠죠. 물론 어떤 것들은 뭐 하루 이틀 더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이제 웬만하면 연속성이 없어요. 3일 이상 올라가는 게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3일 이상. 그러니까 이제 급등 터지면 한 이틀은 올라가요. 이틀 정도. 아니면 하루 반나절. 그러니까 급등 터질 때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 개장하고 나서 그 시간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등급 대장주들은 이 시간대를 잘 공략을 해야 되고, 자, 지금 이제 차트 띄우는 거는 카카오페이.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1등급 대장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M파동이에요, M파동. 모든 급등의 원리는 여러분들 M파동입니다. 이건 제가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N자 파동이라는 얘기예요. N자는 영문자 얘기예요. 영문자. 영문자 N자. 다 보시면은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등급 대장주들은 1등 대장주들은 한번 이렇게 단기 고점을 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1차 파동 이후에 여기가 이제 1차 파동이잖아요. 그죠? 1차 파동은 이제 폭락이에요. 그 다음 2차 파동까지 준단 말이에요. 근데 1등급 대장주만 주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 TV 방송이나 뭐 이제 그 무료 방송, 제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등급 대장주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왜 1등급 대장주를 해야 되냐? 1등급 대장주들이 1차 파동 이후에 폭락하고 나서 2차 파동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또 승부를 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여기서 제가 11% 이날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 11%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대에 매매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익했더니 상한가 나오더라고. 다음날 상한가 터지더라고. 상한가 터져가지고 이것만 해도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과 한 4, 5일 만에 80%가 터지는 거예요. 4, 5일 만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또 폭락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10%가 빠졌는데, 마이너스 10%가 빠졌는데, 이날 이제 들어가서 다음날 9%대 차익을 시키고 또 75,000원대에서 또 매수해서 또 여기서 또 차익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12%? 그럼 이제 한 3번 정도를 재매수 시켰어요. 3번. 그럼 3번 합산 차익만 해도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까지만 먹었으면 이제 한 방에 80% 났는데 어쨌든 재매수를 해가지고 3번을 차익시켰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전량 차익을 시켰거든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여기서 차익 매도를 시켰어요. 이게 이제 한 12% 정도 수익 나고. 그랬더니만 이번 주에 폭락했죠. 카카오페이가. 정말 기똥차게 매도 쳤죠. 기똥차게 차익 실현했어요. 문자도 싸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 라이브 보면서 자, 차익하십시오.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차익하라 그랬습니다. 차익하십시오. 그 왜 그랬냐면 사실은 9만 원 넘기는 파동이 남아 있는데 지수가 보니까 탄력이 이게 이제 중성주가 아니잖아요. 이건 시가총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이 둔화되더라고. 그래서 종합지수 탄력도 3,200에서 둔화되고 3,300을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여기 9만 원으로 돌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아침에 시초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전량 차익해라. 아주 귀신같이 진짜 차익을 했죠. 그러니까 한 번만 차익한 게 아니에요. 3번 재매수해서 차익을 했는데 자 이제 또 재매수 타진을 해도 됩니다. 요 라인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5만 원까지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57,000원에서 58,000원 사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거래량이 한 2번 정도 더 이틀 정도 준다. 그럼 제 생각에는 또 들어가도 됩니다. 왜? 얘는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공매도 과열 지정돼 있더라고요. 공매도 과열. 예, 공매도 과열 지정이 돼 있는데 1등 대장주가 예, 여기서 1차 파동이 일단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1%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를 예, 거의 다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1차 파동이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가 2차 파동이야. 1차 파동 지점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단기로 또 접근을 해도 됩니다. 예, 이미 이제 3번을 차익을 시켰는데 다음 주에 또 한 번 노려도 됩니다. 오늘 이제 2% 반등했는데 거래가 약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렸다가 뭐 57,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거의 한 30% 빠졌거든요. 예, 3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벌써 한 40%가 넘죠. 한 40%, 45% 넘죠. 그러면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이 꽤 많이 돌았어요. 1등급 대장주는 그냥 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단기로 예, 또 진입을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3번 차익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다음 주 봐서 또 노리려고 합니다. 예,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폭락시에서 잘 노리면 또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서 여기 한 40% 차익을 했어요. 그때 이게 40%. 이게 여기 상한가 났잖아요. 태양광의 1등 대장이에요. 태양광 종목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강렬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타이밍 잡은 거예요. 그때 차익하고 근데 또 여기까지는 안 내려오고 있죠. 그죠? 예, 저 라인을 깨지 않는. 그러니까 항상 N자 파동이 한번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까지 내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요 2차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아야 돼요. 여기를 훼손하지 않아야 돼. 이걸 훼손해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이 지금 42,000원대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아직 파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차익을 그때 30-40% 먹고 나왔는데 뭐 단기로는 좀 지루하죠. 거래량이 적으니까. 근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점을 좀 잘 잡으면 또 한번 파동이 한 5만 원 정도는 넘기는 파동이 또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 또 대박이 터진 거 있죠. 네, 한국 화장품.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화장품의 테마의 3인방이 뭐냐면 한국 화장품하고 그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코리아나. 이 3인방에 항상 화장품의 테마의 대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 70개 정도 이상 될 거예요. 화장품주들이. 그렇지만 이제 화장품에서 테마성이 강한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상한가 나왔잖아요. 상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29%. 이날도 29%. 그래서 요걸 실시간 또 라이브 방송에서 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익했어요. 차익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잡자마자 팍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날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연속으로 요즘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 근데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래서 1등급 대장주 매매를 하는 거예요. 탁 들어가자마자 다음날 29%가 탁 나가서 23% 이상 차익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또 터졌어요. 근데 아직은 죽지는 않았어요. 거래가 줄었죠. 그죠? 그래서 거래가 급감을 해야 돼요. 이렇게 거래가 급감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일주일 동안.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또 파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시간 매매에서 다 차익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서 또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그런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제가 얘기했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실시간 라이브에서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되고 또 이번 주에 또 대박이 하나 터진 게 있는데 요거만 하고 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텔콘 RF 제약인데 여기서 사면서 상한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 권리락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입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상까지 받으라 그랬어요. 유상까지 받아라. 유상증자 권리락 되고 나서 이제 튀어나갔는데 이날 보면 마이너스 7% 내려갔어요.
이날 4%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서 잡으라 그랬어요, 또. 그걸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수하십시오. 예. 왜? 1등급 대장이니까. 3연속 상한가 터졌는데 폭락했잖아요. 그죠? 폭락했는데 이제 지지선이 확보됐는데 장중의 변동성이 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이런 건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예, 이미 여기서는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장중에 4% 막 내려가면 겁내지 말고 들어가라. 근데 여기서 상한가 터졌단 말이에요. 상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상한가에 팔았어요. 예, 차익. 다음 날 또 더 급등을 하긴 했어요. 차익은 다 했는데 파동이 끝나지는 않았죠. 예, 이렇게 보면 파동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냐? 보세요. 요 라인이 지지점이고요. 1차 파동이 여기서 끝났죠. 그리고 이제 2차 파동이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러면 6,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6,000원을 깨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노려도 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중장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거는 중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네? 거의 90% 이상은 다 단기예요. 단기는 일주일에서 2주. 예. 요 사이에서 거의 대부분 승부가 납니다. 뭐 길게 가는 거는 한 3주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주 이상 가는 것도 있는지 다 1, 2주 안에 거의 대부분 승부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종시에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조종시에. 예. 조종시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차트 강의 좀 해드렸는데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 잡은 1등급 대장주들 몇 개 알려드렸고 어떻게 잡았는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예, 다음은 이제 1등급 대장주 이제 이번 주에 1등급 대장주 리스트들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봐야 될 종목들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고지 보고 예, 다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로 좀 들어가서요. 아까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코스닥 박스권. 예. 이제 이번 주에 그래도 코스닥이 좀 의미 있는 게 이제 상단을 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코스닥을 좀 주목을 해라. 8월 달. 이제 8월 달은 뭐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 7월 말부터는 이제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7월 말로 들어가니까 예, 박스권 상단 돌파.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개별 중소형주가 더 순환이 예, 더 많이 될 거다. 예. 근데 이제 개별 중소형주에서도 아까 얘기해 드렸죠. 예. 제가 소부장주들, 예, 특히 뭐 2차 전지가 되든 반도체가 되든 또 바이오가 되든 그쪽 섹터가 가격 매력이 크니까. 그다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양상이 심합니다, 지금. 예. 이게 이제 사실은 6월 중반부터 굉장히 극심하게 차별화 양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도 장이 좋았잖아요. 그죠? 장이 좋았는데 6월 중반, 6월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6월 중반부터는 종목들이 굉장히 차별화가 심하고 또 거래소가 월등히 셌죠. 그죠? 월등히 셌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역전 현상이 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상승했고 거래소는 많이 빠지는 않았지만 하락했잖아요. 그죠? 3일 동안 지금 늘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7월 말부터는 개별 중성주들 위주의 순환매가 훨씬 더 많이 돌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격적 매력이 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다 얘기한 겁니다. 2차 전지, 예.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 예. 그다음 제약 바이오. 이쪽이 가격 매력이 제일 커요. 시세가 그만큼 많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예, 많이 안 났다. 물론 난 것도 있어요. 예, 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안 났죠. 뭐 제약주나 바이오에선 또 시세가 또 크게 난 것도 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시세가 날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7월 말부터 이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소부장 쪽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 포스코 퓨처엠이 튀었어요. 그죠? 2차 전지.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하루 전이나 빠르면 이틀 전에 보내요. 이 방송국에. 그래서 오늘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어제 보낸 거거든. 예? 근데 어쨌든 오늘 튀었어요. 점유율이 가장 큰 게 사실은 주도주예요. 우리가 이제 주도주, 시장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시장을 주도주.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해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주에서 1등급 대장주하고 1등급 대장주. 1등급 대장주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1등급 대장주는 개별 종목이 많아요. 개별 종목이 많은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이 거의 100이에요. 100이고 주도주는 개별 종목이 아니에요. 주도주는 좀 시가총액이 좀 규모가 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유율이 가장 큰 기업이에요. 2차 전지 여러분들 양극재, 음극재라 그러죠. 이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핵심 그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 전해질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그다음 방막이 있고,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핵심 소재예요. 그 외에 더 이제 뭐 소재가 더 있지만 이제 가장 비율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방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이건 거래소 대형주죠. 거래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그다음 이제 코스닥에서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점유율이 높죠.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이 세 종목 3인방이 주도주예요. 그다음 이제 또 있긴 해요. 삼성 SDI도 있고요. 삼성 SDI. 그다음 SKI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이건 뭐 대형주죠. 얘네들도 사실은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도주 역할을 좀 못하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주도주는 변함이 없어요. 주도주는 변함 없어요. 주도주는 변하지 않아. 근데 1등급 대장주는 변해요. 왜냐하면 1등급 대장주들은 가장 강렬하게 터진 그 테마나 뭐 섹터나 이슈에 강렬하게 터진 종목들이 1등급 대장주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달 지나면 또 사그라들잖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터트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등급 대장주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데 주도주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왜? 점유율이 가장 큰데요. 이 종목들이 점유율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중성주는 항상 1등급 대장주이 바뀔 수가 있는데 대형주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SKI,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중성주로 들어가면 대보마그네틱,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소부장에서 핵심 주도적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2차 전지가 뭐 캐집을 돌파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2차 전지가.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많이 침체 양상인데 ESS 에너지 장치라든지 그 외에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캐집이 돌파가 될 거라 봐요. 그건 내년부터는 조금 양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자, 그다음 이제 개별 중성주에서 또 봐야 될 게 이제 PIE. 2차 전지 관련 검사 장비를 만들고 반도체 검사 장비도 있고 그다음 이제 CK 솔루션. 요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CK 솔루션. 그다음 이제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 후보가 개별주의 대장 후보죠. 1등급 대장 후보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 1등급 대장 후보. 그다음 주도주는 정해져 있다.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주도주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쟤네들이 계속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주죠. 변함이 없어요.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반도체에서 뭐 메모리 반도체든 HBM이든 반도체 생산 기업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국내 기업 중에서 따라잡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도주가 못 갈 때가 있고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못 가죠. 주도주가. 근데 시장이 좋아지면 주도주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주도주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캐집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인 정체인데 이제 그 정체가 풀리면 간단 말이에요. 이 주도주들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개별주는 1등급 대장주는 항상 변함이 생기죠. 변함이 생기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 2차전지 관련주에서 개별 중성주들은 1등급 대장주는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7월 말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세들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도주 쪽, 특히 2차전지 소부장 핵심 주도주 좀 얘기해 드렸고, 그다음 이제 반도체 쪽. 반도체 쪽은 뭐 당연히 이제 변함없어요. 부동이죠, 부동. 예, 부동이죠, 부동. 예, 이게 이제 주도주죠, 주도주. 변하지 않아죠.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 파운드리 쪽에 DB 하이텍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3개예요, 3개. 3개예요. DB 하이텍까지. 파운드리 업체 이제 DB 하이텍. 그다음 이제 좀 중소형주에서 봐야 될 게 하나비전. 예, 하나비전. 그다음 이제 네페스 아크라고 있어요. 네페스 아크. 그다음 오닉 IPS. 요거는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쪽에 나중에 수주가 많이 늘 수 있는 장비주예요. 예, 장비주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중성주에서 주도주는 아니지만 이제 1등 주도주는 변함이 없어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도주고, 예, DB까지 보면 이제 주도주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중성주에서는 하나비전, 네페스아크, 그 다음 모닝 IPS, 그 다음 PSK.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수주가 많이 늘 수 있어요. 예,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장비주들, 부품주들 수주가 많이 늘겠지만, 예, 많이 늘겠지만 이런 것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쪽 소부장주는 주도주 후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라. 일단은 뭐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개별 중성주들 같은 경우는 종목마다 이제 차이가 있고 차별화가 생기고 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리스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앞으로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에 또 훈풍이 불어서 또 소부장 쪽으로 만약에 매기가 쏠리고 자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세를 또 강렬하게 내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좀 집중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요. 조정 과정에서. 자, 그다음 또 잠시 또 고지 보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 그다음 펩트론. 펩트론이 지금 시총이 굉장히 늘어났죠. 코스닥에서 시총 4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다음 파마리서치도 시총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알테오젠, 펩트론, 파마리서치 이제 바이오 쪽이죠. 예? 비만 치료제. 예? 그다음 리가켄바이오. 얘네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도 나와요. 로열티도 들어오고 파마리서치는 필러나 보톡스 제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매출이 좋습니다. 그 펩트론 사실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비만 치료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게 시총 상위권에 포진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주도주예요. 코스닥이 주도주. 그다음 이제 개별주로 들어가면 아까 이제 제약은 뭐 유한양이 이번 주에 또 세게 한번 터졌죠.
그다음 일동제약, 경북 비만 치료제. 이달에 크게 터졌어요. 일동제약이. 그다음 이제 한미사이언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D&D 파마텍. 이것도 전달부터 해서 크게 터졌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는 돈 되는 쪽은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 아니면 비만 치료제 시장 진출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요. 거기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직접적으로 매출을 터뜨릴 수 있는 기업은 사실 몇 개 없지만 그게 나오면 어쨌든 시세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개별 중성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핵심 종목들. 자, 그다음 이제 빠르게 또 진행을 했어요. 1등급 대장주, 예, 개별 종목에서 지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급등했던 것들. 예, 퀀타메트릭스. 이게 상한가 나고 급등했어요. 그다음 이제 부국증권. 그다음 한컴이드. 예, 뱅크웨어 글로벌.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급등하고 나서 고점이 대부분 나오면서 예, 지금 급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끝난 게 아니라 한 파동이 더 남았는데 아마 다음 주 한 중반 정도의 지지선이 예, 확보되면 또 관심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두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1등급 대장이 또 있어요. 예, 그다음 제넥신, 그다음 톱텍, 일동제약은 아까 나왔죠. 일동홀딩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가 터졌어요. 상한가 터지고 이제 한 이틀 정도 급등하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등급 대장주들은 조종 시에 타켓을 잡아야 돼요. 조종 시에. 그래서 이번 주 1등급 대장주들은 또 다음 주까지 만약에 조금 더 조종받는다. 그러면 공략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얘기를 하니까 예, 들어오시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1등급 대장주가 빠질 때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급등 터지면 이제 차익하고 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8시 40분에. 자, 이 차트는 지금 종목명이 안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파동이 끝났죠. 그죠? 근데 요 라인은 지금 지키고 있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사실은 마켓디너 추천주 중에 하나예요. 제가 화요일날 마켓디너에서 이거 한정기술이에요. 한정기술. 예. 그래서 여기서 61,000원대에 그때 추천하고 예. 대박이 터졌죠. 네. 한 80%가 넘게 터졌죠. 근데 이제 2주 동안 안 가요, 지금. 아마 이달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이달까지는. 근데 선점하면 한 번은 또 파동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 2주 정도는 지루하다. 예. 벌써 2주 이상 안 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등급 대장이니까 아시다시피 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들이 많이 터지긴 했어요. 뭐 한국전력도 이번에 급등하고.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이 터졌는데 특히나 한전기술이 이번에 강렬하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또 한 번 파동이 예, 당장은 안 나오지만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 그래도 8월 달에는 또 한 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요거 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켓드에서 추천했을 때는 예, 61,000원대였어요 그때. 그때 잡았으면 뭐 초대박이었죠. 예, 61,000원, 2,000원대였는데. 자, 그다음 예, 한전기술 얘기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 자, 요 종목. 예, 요것도 강렬하게 터졌어요. 여기서 1차 파동이 마무리됐죠. 그죠? 요게 1차 파동이에요. 이게 이제 M파동이에요, 이게. M파동. 1등급이에요, 이것도. 왜? 여기서 상한가 나왔잖아요. 예?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점 쳤어요. 그 고점을 치면 당연히 폭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라인이 이제 1차 파동 마무리 지점이에요. 여기가. 1차 파동 마무리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금 더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한데 다음 주에 조금 더 빠지면은 또 노려볼 만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냐면 1등급 대장에서 HS 효성이에요. 이번에 지주사에서 1등 대장주가 이거예요. 뭐 지주사들 SK도 뭐 튀고 많이 튀었지만 두산도 튀고 했지만 하나도 튀고 근데 이게 1등급 대장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으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빠질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네, 감안하시고요. 자, 비가 많이 옵니다. 비 피해들 조심들 하시고요. 자, 오늘 1등급 대장주 강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